매번 떨리네요. 컨벤션 다녀오셨나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컨벤션에 다녀와서 받은 에너지로 새로운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안 가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크면 다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에너지만큼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컨벤션 다녀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초대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유사나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면서 내가 선택할 만한지를 이 시간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뭐 말을 잘하거나 뭔가 원래 뭔가 잘하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 많이 하시겠죠. 또 되게 성공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성공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뭔가 더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했던 가정주부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사나를 처음 듣게 된 건요, 2013년 10월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이 셋을 놓고요. 그냥 군인인 남편의 외벌이 수입으로 알콩달콩 아껴가면서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던 가정주부였습니다. 나 가정주부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한번 같은 마음으로 지나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아이 셋을 놓고 잘 키우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업 군인이라서 그 당시 소령이었어요. 계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늘 매달 10일이면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속에서 저는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런 저에게 현실 점검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해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2년 정도 고생을 하시고, 2년은 아니죠, 21개월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69세 나이셨어요. 제 나이는 그 당시 38살이었고요. 아빠와 제 나이는 30살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온 아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아시죠? 빨간 날이랑 이렇게 쉬는 날은 대목인 거.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시간들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딱히 우리 가족이 쉬는 날 어디로 여행을 갔다 그런 기억이 없네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일만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나의 30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은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 어떤 불안이 왔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건강하셔서 감기 한번 안 걸리셔도 아빠가 엄청난 암을 걸리시는 걸 보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은 엄청나게 크게 오고요. 그리고 30년 후, 아니 당장 10년 후, 아니 남편이 다음 진급을 하지 못했을 때, 군을 떠나야 됐을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삶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어쩌면 그런 현실 점검들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시려고 이것이 나의 대안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엄청난 소리죠.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직장 한번 안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손수 다 키웠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계속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건강해야 되는데,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아이들, 남편 모두가 건강해야 될 텐데, 군 간사에서만 살았어요. 집 걱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8평이든 15평이든 주는 대로 공짜로 사는 그 기분으로 단 한 번도 집 걱정을, 왜 맞벌이를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집을 장만해서 빚더미 앉아서 살지 이해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살 집이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살지? 그때부터 이 집값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던 10년차 가정주부였는지. 그리고 저녁 이후에 이런 마음 아니세요? 이런 걱정할 때 남편과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낼까? 저희 아빠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가 살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일을 하셔야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작은 추억 하나, 제주도 여행 요즘 너무 많이 가잖아요. 왜 그 제주도도 한번 같이 못 갔을까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살기가 바빴고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난 적어도 두 다리가 멀쩡하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흔들릴 때 말고 심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추억도 쌓고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몇 살 정도가 돼야 되지? 한 55세 정도 이후에는 내가 뭔가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야지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크게 점검된 게 뭔지 아세요? 13년대 저희 아이들 나이예요. 10년 후에, 그때 제가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막 하니까 좀 더 빨리 아이들을 키워본 저희 언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초등학교 때는 1, 20만 원이야. 아이들 키우는데. 중학교 가잖아? 3, 40만 원이야. 고등학교 가잖아? 5, 60만 원이야. 대학교 가면 끝날 것 같지? 그때는 100단이야. 등록금. 자, 대학교 졸업하면 끝날 것 같지? 취업한다고 전세자금 1000단위가 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 집도 구할 집 없는,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몇 살일까? 19, 18, 13. 와, K고등학교 학생이 둘이나 있네요. 그때 처음으로 K고등학교의 현실을 제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38, 10년 후에 48이 되네.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을까라는 기대가 아니라 나는 그때 무엇을 또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올해예요.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된 10년 후가 손살같이 훅 와서 지금 얼마 드는 줄 아세요? 넉넉하게 써요. 첫째가 19살인데 대학을 갔거든요. 조기 입학이죠. 대학을 비싼 데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N가로 하니까 한 달에 총 비용이 100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없었는데, 그때 아이들 3명에서 총 20만 원이 왠 줄 아세요? 저는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요, 데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태권도 학원 첫째, 둘째 딱 보낸 게 다예요.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학습지도 하나 안 시켰어요. 그랬던 제가 그 두려움이, 그리고 찾았던 대안이 10년 후 저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저희 아이들의 더불어 가는 삶도 함께 변화가 되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일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미지를 제가 찾다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오픈카를 타고 머리가 하얗신 분이 멋지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가고 싶었어요. 어떤 노인이신지. 멋지다. 확 따라갔는데 웬걸 외국인이었어요. 머리가 노란 외국인이었는데, 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 노후에 나도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누리면서 살고 싶다. 오픈가 정도는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저는 어떤 대안을 찾을 때 꼭 살고 싶고 내가 바라던 미래의 생각을 꼭 그림 속에 넣으면서 생각을 찾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직업 전선을 찾아봐야겠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대안만 그냥 마냥 찾을 수 없어서 직접 경력 단절이 된 10년을 딛고 일어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디자인 회사를 다녔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되게 재밌게 직장 생활을 잘 했었는데 다시 내가 그 업계로 들어가려니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10년이라는 갭을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사용하던 프로그램도 달라지고요. 디자인 패턴도 달라지고요. 마인드도 달라지고요. 이 모든 걸 케어하기도 따라가기도 힘들었지만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을 따라다니며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제가 어딘가 정착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이 없었어요. 가능성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놀 수 없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대안을 찾을 때 엄청난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대안.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다시 무언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일, 당장 잘할 수 있는 일, 자본금이 안 들어가고 매일 출근 안 해도 되고 엄마로서 부재 안 만들고 나이 들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너무 멋있죠? 와, 이런 일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너무 좋네. 유산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하던 거, 아이들 가리키는 거.
그림을 가리켰던 그 일을 저희 집이에요. 거실, 작은 18평 되는 작은 거실에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가리키는 걸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꿈을 꿨죠. 저의 원하는 삶은 뭐였나요? 55세 위에 오픈카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하우를 쌓아서 대형 미술학원을 차려. 그리고 나는 원장님이 되고 밑에 직원들을 탁탁탁 넣고 오픈카를 타고 다니고 미술학원은 돌아갈 거야 라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있던 중에 저의 같은 친구들이 미술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야, 10년 후 끝나. 우리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서 젊은 원장 선생님들 학원으로 더 많이 가고 따라가기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 맡기고 너 그냥 혼자 나갈 수 있어? 안 돌아가. 그런 했는데 없어. 현실을 제대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거 나의 허상일 수 있겠구나. 그럼 뭐지? 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언가 정말 준비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다음 승진을 못하면 언제 전역해? 라고 했을 때 남편이 7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얼마야?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군인 많이 받을 것 같았죠. 170만 원, 집도 없는데 5명이 살아야 돼요. 뭐든지 빨리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요. 이 자영업도 제가 미술학원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현실 점검을 받았지만 자영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의 미만의 수익이 든다라는 소리에 1원 한 푼 없는 저는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 현실 점검된 거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이 했을 때 5%만 성공한대요. 현상 유지는 10%, 5년 내에 도산할 확률 85%. 나 10년을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데 5년 후에 도산할 확률이 이렇게 크면 가정주부는 절대 베팅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안정주의는 절대 시도하지 않죠. 부담 없이 좀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현실에 맞게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55세 이후에 모든 현실 점검 끝나고 55세 이후에도 자유로운 삶을 조금 더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나의 일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쪽이에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화로도 못 들어봤어요. 그 우화책도 있던데 알고 보니까 권리소득 이거는 특정 사람들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얘기를 듣게 된 거는 제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무슨 일을 할까 찾기도 했지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의 영양제를 믿기 위해서 영양제도 찾고 있었어요. 여러 회사의 영양제를 설명을 듣고 어떤 영양제를 우리 가족이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까 하던 중에 그들이 저한테 파이프라인 소득, 권리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고 계속 알아보던 중에 어느 순간 이 단어가 탁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권리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데요. 알아보면서 제가 느꼈죠. 내가 준비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거였네. 저는 노동을 계속적으로 서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어요. 55, 56, 57, 69, 70 계속적으로 내가 무언가 노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노동을 그만두고 뭔가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적당한 노동과 겸비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찾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권리소득은 바로 자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뭔가 55세 전에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소득이 들어오는 거 그게 권리소득. 그래 그게 내가 바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미술학원을 자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학원을 차리고 사람을 들이고 똑같은 제가
앞전에 생각했던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리스크가 커.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한번 도식화해서 볼까요? 노동 수익은 20세부터 열심히 일해요. 보통 50부터 60 사이에 노동 수익이 끝납니다. 정년이 오죠. 또 몸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저희 남편처럼 연금을 받아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금 크게 높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노가다 뛰는 게 어쩌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됐던 권리소득은 이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쫙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55세. 저는 이 그래프 보면서 줄부터 껐어요. 55세. 와, 이후에 소득이 계속 극대화되는구나. 권리소득. 이게 뭔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권리소득을 알려면 일단 현금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어디서 오는지, 여기 보면 급여, 직장인들의 소득, 그리고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소득, 사업가들의 소득, 투자가의 소득. 그렇지만 여기에서 권리소득은 이 오른쪽 사업가와 투자가들에게서만 그 권리소득의 명예의 정당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영업도 사업인 줄 알았어요. 자영업, 영업과 그럼 자영업은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영업은 남의 물건을 전달하는 거, 자영업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를 전달하는 거.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영업을 나 요번에 치킨집 차렸어. 야, 너 사업 시작했네. 우리 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면밀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점.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을 한번 백종원의 백다방을 한번 이해를 들어볼게요. 자, 백다방은 하루에 매출이 한 100장 정도 팔 수 있대요. 한 달이면 3,000잔을 팔아요. 근데 백종원은 이런 백다방을 자그마치 500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잔을 팔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잔인가요? 105만 잔이에요. 백종원의 한 달 매출 일어나는 거를 백다방 사장이 따라가려면요, 자그마치 41년 7개월이라는 갭이 있어요. 엄청나죠?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예요. 그럼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뭐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서 수익이 들어오느냐, 시스템 없이 내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수익이 들어오느냐. 문을 열었다고 다 사업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시스템 권리소득 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동 수익, 시간 대비, 단기 수익, 시간 초월, 장기 수익, 난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죠. 권리소득은 뭐예요? 왠지 특별하게 능력 있는 백종원 같은 사람, 벚꽃 엔딩 같이 무언가 노래를 잘 만들어내서 그 음반이 노래가 틀리고 팔리고 판매가 될 때마다 들어오는 그런 능력자에 의해서 받아가는 권리소득, 누군가의 전유물일 것만 같은 그런 권리소득이 우리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경영학 박사예요. 아침마당에서 늘 출연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영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본 없이 학별 경력 없이 권리소득에 도전하여 상속까지 가능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였던 현금 흐름의 사사보면 갑자기 이분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로버트 키요사키요. 네. 어머,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나 한 분만 대표로 얘기해 주세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엄두가 안 나죠. 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랜차이저, 버거킹, 스타벅스, 이제 자 스타벅스 하나 차리는데 이렇게 건물 올리는데 얼마인 줄 아시죠? 10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런 내가 12억,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누가 얘기해 주시네요. 투자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하지만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네트워크는 어떠한 투자의 리스크도 필요 없고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봐야죠. 내가 권리소득의 꿈을 꾸고 있다면 알아봐야죠.
그냥 옆집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에요. 유통 흐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유통 흐름 한번 볼까요? 7, 80년대 공업사회 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그때 당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가지고 유통 비용이 엄청나게 부과가 돼요. 소비자가 그 유통 비용을 80%나 부과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100원짜리를 1,000원에 사야 됐어요.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시대가 발달하면서 90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들 유통 비용을 소비자가 이제는 30%만 부담합니다. 왜? 유통 구조가 간소화되면서 그래서 제품을 8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돌아가면서 이미 이 유통은 시작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이 유통은 바로 직거래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소비자가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유통업자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유통업자가 돼서 이미 유통업자의 그 지출해야 되는 돈까지 내가 수익화하면서 유통에 관여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생산자는 400원에 심지어 만들었어요. 좀 더 질 좋게 만들고 소비자는 질 좋은 걸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유통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통을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냐? 뭐 자동차 하나 사야 될 것 같나요? 물건을 재워놓을 공장을 차려다 뭐 하나 그 빈 공장을 해서 물건을 사놓을 그런 게 필요할까요? 택배회사 하듯이 막 배송할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써본 제품을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되는 것들로 인해서 캐시화가 되고 그게 나의 수익이 되고 또 내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회원 나에게 가입을 제가 회사에다 가입을 하고 물건을 구매를 해요. 써보니까 괜찮아요. 옷을 사봤는데 탄력성 있고 너무 좋아. 밤에 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 친구가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면 친구가 연결을 받아요. 연결을 해주면 그 친구는 회사로 다시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하겠죠. 그 시원한 옷을. 그러면 회사는 그 친구에게 배송을 해줍니다. 나는 무엇만 했나요? 연결만 해줬어요. 시원하더라. 한마디만 한 거죠. 그랬더니 회사는 고맙다고 나에게 캐시백을 줍니다. 판매된 금액의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자, 쿠팡 파트너스 아시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쿠팡에서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들은 몇 프로를 받는 줄 아세요? 3% 정도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캐시백을 35%를 받아요. 와, 훨씬 더 좋죠. 이왕이면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는 그런 데서 내가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요런 구조고요. 그러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해보고 싶어. 연결해 주고 싶고 소개해 주고 싶어. 그렇다면 좀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 어떤 걸 전달하면 좋을까? 라면? 고등어?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볼까? 아니면 맛있는 맛집? 이런 걸 전달을 해볼까? 종목을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까? 자, 여러분들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에 흘러서 어떤 관심사의 흐름대로 가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6차 산업은 웰리스 산업이라서 친환경 산업, 100세 산업 웰빙, 웰리스, 웰다잉, 건강. 예쁜 사람은 더 예쁘고 날씬한 사람은 더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한데 앞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가 무언가를 초이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걸 초이스하러 왔는데 졸립기예요? 너무 생뚱맞죠? 안 돼요.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피곤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이라서. 하지만 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조금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졸릴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 좀 졸려 하시면 야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해! 빨리 쿡 찔러주세요. 그렇게 이 웰리스 산업은요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폴젠 필저라고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자기가 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이 웰리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을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웰니스 산업에 맞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런 조건들을 검토하고 알아보고 검증하고 나서 고르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왜 했냐면 성격이 엄청 까탈스러워요.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넘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항목을 알아본 저는 왜 유산화를 선택했을까? 한번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철학이 분명한 회사. 단순하게 기업가 사업가가 이 회사를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세포 하나만을 보고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걸 알고 평생을 연구한 과학자가, 박사님이, 미생물학자가 고통 없이 질병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드셨어요. 개발하셨어요. 그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유는 그리스어와 사나 라틴어가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 안에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해지려면 이 제품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런 본인만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였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또 제품을 생산해, 철학만 좋은데 제품은 제대로 만들어졌나? 앞전에 제품 강의를 하신 강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30년, 창립한 지 30년이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연구진들이, 진짜 저는 작년에 현장 가서 직접 만나본 우리 연구 개발하는 박사님들 150명이 되시는데요. 모두가 각 분야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재산인 우리 선수들 5천여 명이 되는 메달리스트들이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상을 수상을 하고 인증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쓱 지나갈 거예요. 쓱 지나가면 끝나야 될까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본다면 저 한목에 사진을 찍었다가 저 하나하나 다 누가 검토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회사에 전화해 보시고요.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확인해서 이 회사가 정말 품질 좋은 영양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만 좋은 걸 만들었는데 본인들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증명을 댈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증명을 대는지, 이거는 앞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유산화 제품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옳다, 괜찮다라고 증명을 하죠. 심지어 PDF 파일이라고, 이거는 내과 의사들이 처방전 편람입니다. 이런 처방전 편람에도 들어갈 정도의 회사의 제품이라면 이렇게 많은 제품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 나라에서 직접 허가받은 병원이고요.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암, 당뇨,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임상 실험이 다 될 거고요. 내가 먹는 영양제가 얼마나 안전한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셔서 사노비브 병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령 병원 아니고요. 링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성장 가능성 당연히 있어야죠. 30년간 24개국을 출전했고요. 최근에 2주 전에 발표를 했죠. 또 하나의 나라를 출시를 합니다. 인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 많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제 인도가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분포하고 있는 인도에 유산화가 출시되었습니다. 어떤 파급력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나겠죠.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또한 워렌 버핏과 같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투자 전문가가 100년 롱런할 회사를 리스트업 했을 때, 포버스 잡지에서 그가 리스트한 것에 비유했을 때 요 5가지 회사죠. 넘어가 버렸네요. 거기에 유산화 회사가 100년 동안 이런 회사는 너무나도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어라고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재 주요 제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위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영양제입니다. 51%죠. 자, 권리소득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아.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웰빙, 웰리스 쪽으로 한번 초이스 해보겠는데, 와, 영양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네. 그러면 영양제 업계에서 정말 독보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죠.
뒤로가 안 가는데 뒤로 가줄 수 있어요. 그래프에 보면 7년간 업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누적 성장률이에요. 유사나 독보적이죠.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그만큼 제품력이 인정받고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회사를 초이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에요. 저는 연구진들. 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은 작년 컨벤션에서 150명이 되는 박사님들을 만난 거고요. 아래는 최근 2주 전에 컨벤션에서 모두가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줌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연구 제품을 한 땀 한 땀 연구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회사가 몇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모든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죠. 왜? 내 사업이고 내가 알아봐야 되니까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너무 좋고 괜찮고 성장률도 좋은데 회사가 탄탄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나보다 더 전문가가 검증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는 거는 재무 모든 이 시스템적인 상황들을 여기에서 다 파악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상 플랜이 공정한가 너무 중요하죠. 제품도 좋고 이거를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플랜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하나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자꾸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비유해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자영업에 비유해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요. 네트워크의 권리소득은 다른 구조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직장인과 네트워크예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직장인은 한 명이 일을 합니다. 1월 달 또 한 명 월급 250만 원, 2월 달 또 한 명 월급 250만 원, 12월 달 또 한 명 월급 250만 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처음에 저 혼자 시작합니다. 박은미가 혼자 먹고 전하기 시작해요. 2월 달에 한 명을 더 전해서 이제는 2명이 먹고 전해요. 3월 달에는 2명이 한 명씩 더 전해서 4명이 전해지고요. 또 4명이 한 명씩 더 전해서 8명이 되면서 12월이 되면 2048명이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자, 250만 원씩의 매출이 일어난다면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까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왜 권리소득이 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보상 플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에서 5배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진행해 본 결과 2, 3년만 집중을 하면요. 그 2, 3년의 시간으로 충분히 권리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4, 5년을 더 다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보상 플랜 속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화는 회원 가입을 할 때 기본적인 혜택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먼저 멤버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가격 혜택을 받고요. 자동 주문으로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 넣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회사는 직급이 높으면 할인 혜택을 많이 받고 빨리 가입했으면 할인 혜택을 받고 뭐가 많으면 할인 혜택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0%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또한 나는 그냥 제품만 사용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나 이 이외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비즈니스 회원이나 동일하게 10% 할인은 똑같고요. 두 가지 선택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일에 대한 합리성을 보여주냐면요. 저희에는 어떻게 그럼 가입을 시작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드시고 계신 영양제, 홍삼 대신 영양제, 마트에서 쓰던 화장품 대신 유산화 화장품, 마트에서 1+1으로 샀던 샴푸, 바디 제품을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추가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 제한 있나요? 영어 토플 점수 몇 점 이상 돼야 되나요? 학벌이 대학교 졸업이 돼야 되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자, 가정주부도 갑자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주고요. 그들이 어떤 기회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저처럼 그럼 가정주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왜? 직업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지 않는 짜투리 시간 몇 시간 정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시간들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부업, 파트타임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혼자가 아닌 팀이 합니다. 요즘 MBTI 되게 유명하죠. I형은, E형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막 전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나같이 소극적인 I형은 못할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거의 호스트로 앞에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I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 골드 중에 I가 반 이상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고 계획력이 있고 뭔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만 잘하느냐, 전 계획력 없는 P예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니까. 전 I인데 E가 있고요. 저는 계획을 잘 못하지만 계획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전 진짜 큰 계획을 못 세워요. 하지만 작은 방법을 찾아가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면 함께하는 팀원 중에 큰 계획을 세워주면 저는 방법을 제시하면 되고요. 그들이 방법을 제시해주면 큰 방향을 그려주면 되고요. 서로가 협력해서 방법과 방향과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단점, 그것 때문에 이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집에 지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인이 없으면 만들면 돼요. 말이 이상하네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가끔 이렇죠. 예를 들어 이거 누가 의사 선생님이 하셔, 교수님이 와서 박사 선생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더 혜택이 줄까? 직급이 높고 뭔가 예전에 일찍 가입했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줄까? 유산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가입했거나 오늘 가입했거나 직급이 높거나 직급이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후원 수당은 20%를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커리어든지 조건이라든지 시기든지 상관없어요. 공정하게 다 나눠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월급만 받아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월급을 주급처럼 받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정산, 주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산과 마감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산은 뭐냐면, 마감은 그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보험회사가 좀 마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책을 판매하거나 영업 딜러분들, 자동차 딜러분들은 마감이 있어요. 뭔가 이번 달에 몇 대를 팔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걸 마감이라고 하는데, 정산은 오늘 치킨을 10마리 팔았어요. 야, 정산하자. 그러면 10마리 값 정산하면 돼요. 툭툭툭 돈 들어온 거 톡톡톡톡 해가지고 가지고 집에 가면 정산 끝이에요. 그것처럼 저희는 어떠한 마감의 조건이 없습니다. 정산인데 그거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그러면 한 달에 4번 받을 때도 있고 5번 받을 때도 있네요. 월급 받는 분은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월급을 받으시나요? 저는 월급을 52번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 같은 주급을 52번을 받고 있죠. 이왕이면 52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장이 넓은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수입 성장이 꼭 직급 성장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라는 직급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뭔가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 없어요. 저희는 이 직급의 타이틀이 이 사람의 수입이 이 정도 되면 이 직급, 이 정도 되면 이 직급, 이 정도 되면 이 직급. 그럼 발음이 안 돼요. 경상도 사람이 직급이 잘 안 되네요. 이 직급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이 있냐? 없습니다. 공평하게 그냥 너 이 정도 수입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 직급이야? 라고 그냥 수입 성장이 곧 직급 성장이 되고요. 또한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저희는 또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내가 건물을 하나를 사서 권리소득, 임대수익을 받아요. 건물 한 채를 전체 임대를 다 냈어요. 그럼 저의 수익은 끝나겠죠. 근데 이 한 건물을 다 임대하고 나면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또 임대를 하면서 또 임대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꽉 찼어. 그러면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수익에 한계가 있다 없다? 수익의 한계가 없어요. 한계 없는 성장을 당신이 열심히 뭐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시라는 거죠. 조건과 한계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애초에 제가 바라봤던 그 권리소득이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또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까 건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요즘 건물 상속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 이상 60%까지 떼가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세운 건물을 내가 상속받았는데 왜 나라에서 반 이상을 가져가냐고, 건물 뚝 잘라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부모님의 수고와 도구가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저희는 1억, 10억, 어떠한 몇 개 유산화로 한 5-6개 건물을 다 했어도 그 건물을 상속하는데 단돈 10원이 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인정받으면 그 즉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상속이 한 번은 이랬어요. 엄청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자녀한테 이 회사를 상속해드리고 싶냐 아니면 매달 300만 원 들어오는 통장을 상속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뭘 선택했는 줄 아세요? 후자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우리 자식이 받아가지고 뭐 한 달 안에 말아먹을 수도 있고 1년 안에 말아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통장은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더 많은 수익기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별로 수당이 들어가고요. 이외에 내가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전달해서 들어오는 수익 이외에도 어떠한 새로 오신 분들이 화장품을 따로 구매를 했을 때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보너스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의 내가 첫 번째 계시는 이분을 소개를 해서 이분이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분도 저처럼 똑같이 250만 원, 200만 원의 소득의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15%를 평생 저한테 이분의 돈에서 떼갖고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저한테 인센티브처럼 주는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보너스도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골드 이상 직급자가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 그리고 나처럼 가입을 해서 자동 구매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10% 할인을 받아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또 그 맥스아웃 보너스라고 추가적으로 받고요. 최상위 직급에 갔을 때 몇 프로 이상이 됐을 때 받는 엘리트 보너스, 추가적인 보너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돈으로만 환산해 주지 않죠. 쉬어서 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저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크루즈죠. 저희 친정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회사에서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여기에는 남아프리카예요. 남편, 평생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남편을 함께 데리고 가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파트너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른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함께 가는 시간, 여기서 쉼을 주면서 가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동안 수고한 열심히 일한 나를 보상해 주는 시간까지 함께 주는 회사였습니다. 이외에 제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선택한 유산화가 10년 후죠. 많은 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 수익이 진짜 권리소득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가입하고 3년 됐을 때였어요. 골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가 한 달간 멕시코를 갔다 오겠어.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수익이 그대로 들어올까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12월 아이들과 한 달 멕시코 살이를 갔다 왔는데 제 통장에는요 690만 원의 수익이 현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와, 3년을 했는데 이렇게 권리소득이 된다면 앞으로 30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죠. 되는 일 맞아, 권리소득 맞아, 무조건 돼, 들어오는 거 맞아. 사실 제가 멕시코 간 한 달 동안 딱
딱 한 건의 일을 했어요. 제가 한 며칠간 잠깐 묵었던 3박 4일 묵었던 멕시코시티 어떤 가정의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할 수 있니? 남편이 돈을 잘 버니?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궁금하다고 해서 유산화 를 설명을 했고요. 마침 그 집에서 멕시코시티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는데 8분 거리에 멕시코 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곳에 방문해서 그분이 가입을 하시면서 어린이 종합 비타민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딱 하나, 그거 매출을 딱 하는 순간 나의 실적에 바로 뜨는 거예요. 와, 원서버 글로벌 사업이 맞구나. 1초도 안 걸려요. 포인트가 올라오는 순간이. 그리고 지금 또 멕시코 라인에서는 제가 잠자는 밤에 포인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35포인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글로벌한 사업이 되고요. 아이에게 영어 학원 한번 못 보내주던 저희 아이에게 2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의 기회를 주고요. 지금 저 뷰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18평이 되던 작은 거실에서 아이들 가리키던 제가 유산화를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걸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집 앞 뷰인데 너무 멋지죠? 한강 못지않아요. 세종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런 시간을 누린 게 아니라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힘써 애써 일한 남편과 함께 남아프리카를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줬어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번 컨벤션 때인데요. 이런 기회와 시간들을 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하다 보니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는 거는 시간 속에서 맞더라고요. 그들이 함께 다시 한번 유산화를 알아보고요. 유산화의 확신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직접 가봅니다. 그리고 노란색 현수막을 들고 외칩니다. 이건 뭘까요? My dream is 각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고요. 각자의 꿈을 적고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인을 받으면서 함께 외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유산화와 함께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믿고 함께 외치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는 거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시간적인 자유도 없고요. 경제적인 삶의 자유도 누리고 이제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10년 전 이야기였어요. 2013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는데 2023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엄마가 돈 벌고 바쁜 시간 동안 아이들도 함께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번 컨벤션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요? 저의 밑에 라인의 파트너들이죠. 이분들 지금 함께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이에요.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꿈꾸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아직도 건강, 미래 불안하십니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불안이 이 자리로 오게 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던 브랜드만 한번 바꿔보시면 기회가 오고요. 내가 할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시면요. 회사가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셨죠? 특허받은 150명 연구진들이 다 하고요. 유통관리부터 모든 것 택배까지 집 앞에 다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제품 사용하시고 공유하시고 소개하시면 캐시가 들어오고요. 이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교육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안내를 해주면서 팀을 구축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소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준비할 거는 그런 결단을 하고요. 내가 지금 부업자신가요? 혹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시간 관리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나의 미래, 나의 삶,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신다면 직업이 주는 삶만 사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원하는 삶을 꿈꾸고 직업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10년 후에 55세 이후죠. 10년 후 아니에요. 미래에서 온 사진이에요.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55세 이후에 자유로운 삶인데 2030년 55세 기념 유럽 여행 중에 미래에서 지금 현재 온 사진이 저거 남편이에요. 미래에서 온 사진. 앞으로 저는 10년 후가 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이런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일인지를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죠. 할리 데이비스? 그거 한번 해 주려고요. 남편을 위해서. 네,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 유사나입니다. 유사나와 함께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과 미래를 오늘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나의 원하는 삶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고요. 함께 팀과 함께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그분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시면 누구나 10년 후에 저 이상 못지않은 멋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거라고 응원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